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메가 트렌드 기업에 투자하라는 강의를 전해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샵 파라나 파라나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현재 공개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또 실시간 또 강의를 또 함께 청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샵 파라나 파라나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 힘내라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개방송 링크 나가니까요. 그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개방송상에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메가 트렌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흔히들 아시는 우리가 큰 시대적 변화라든지 또는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 트렌드가 뭡니까? 바로 유행이라는 거거든요. 그 유행이 나타나는데 좀 더 강한 유행, 그리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뭔가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한다. 그렇게 먼저 알고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시대적인 변화가 나타나든지 또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할 때 우리는 메가 트렌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공동체에 대한 사회라든지 경제, 문화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주식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가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선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탈공업화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탈공업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산업혁명 전의 세대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가 나눠지는 것처럼 정보화혁명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그 전 세대와 그 후 세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변화적인 요인 자체를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공유 경제 이런 것들도 메가 트렌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것은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대세적 상승이 이루어지는 우리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 17년도에 처음으로 전기차가 등장할 때는 보고 이게 과연 커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현재까지도 주도를 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횟수로 따지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2017, 18, 19, 20 약 4년 동안 시세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기차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전기차 시장이 이 전 시대로, 내연기관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전기차는 녹색 성장으로 넘어갈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시장은 그 후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 녹색 성장에 대한 시장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대세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큰 변화를 미리 선도를 하고 선점을 해야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차트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산업에 대한 변화 자체를 이해를 하고 업황에 대한 변화가 주식시장에 그대로 투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산업에 대한 변화 자체를 먼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골라내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수익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메가 트렌드에 대한 본격적인 예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시가총액 변천사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이 부분을 보시더라도 시대에 대한 변화는 상당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플랫폼 시대의 완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화면 왼쪽에 보시면 2000년도에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권 순위별로 적어놓은 그림인데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기업이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우리가 유명한 회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코, 그 다음에 엑슨모빌,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 그리고 시티은행 순으로 2000년대 시가총액이 적혀 있습니다. 자, 대부분 다 제조업이 우선순위고, 그리고 자원개발 관련된 기업도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200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등장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가총액 1위였던 제너럴 일렉트릭이 오히려 2010년도가 되면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5위권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대적 10년 동안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2015년이 되자마자 우리가 이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단에 있던 버크셔 해스워이라든지 또는 엑슨모빌이 1위에서 지금 5위로 밀려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2015년도 초반 정도만 되더라도 이 엑슨모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뭔가에 대한 미국 시장의 실적이 시작된다,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지만 점점 시대적인 부분에서 이런 엑슨모빌은 뒤로 밀려나게 되고 현재는 이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이 엑슨모빌과 버크셔 해스워이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도 시가총액 1위였던 제너럴 일렉트릭은 현재는 사양산업권으로 접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2020년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시가총액 순위권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대는 상당 부분 변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이 20년 동안 탈제조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시가총액에 대한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시대적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변화를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만 주식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인텔에 대한 주가인데요. 인텔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것이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런 반도체라는 것은 글로벌 공유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인텔만 이 반도체 기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주가에 대한 동조화가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 안에서 국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바로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인텔에 대한 주가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 2017년 9월 달에 주가가 돌파가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났었고요. 자, 2015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캐파를 증설하는 액션이 들어가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17년 9월 달에 주가가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데 자, 인텔이 2017년 9월 달에 올라갔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한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2016년도 6월 달입니다. 어떤 업황에 대해서 바뀌면서 올라갔느냐, 바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서서 인텔에 대한 주가를 보셨는데요. 삼성전자가 2016년도 6월 달에 주가가 고가권역을 돌파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인텔이라는 기업이 2017년 9월 달에 이런 박스권을 움직였을 때 돌파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1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1등 삼성전자가 2016년 6월 달에 주가가 돌파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업황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업황이 바뀌었던 시점에서 2등, 3등, 4등을 하는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박수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2016년 6월 달에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만약에 똑같은 시기에 SK하이닉스가 돌파를 하지 못했다면 SK하이닉스는 기회가 될까요? 위기가 될까요? 자, 기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똑같은 시기에 삼성전자가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2016년도 6월 달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그림은 이제 SK하이닉스 그림입니다. 자, 여기 자막이 한번 잘못됐습니다. 자, 언제 올라갔습니까? 2017년도 1월 달에 똑같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삼성전자가 2017년도 1월 달이 되면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올라간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이제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위치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2017년도 1월 달로 가서 SK하이닉스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결국 시대적 흐름이 바뀌는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글로벌 D램에 대한 점유율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41%를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SK하이닉스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6년부터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이만큼에 대한 비중 자체가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선두주자에 서 있던 것이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돌파를 하면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 수요 자체는 먼저 스트리밍 시대로의 변화를 우리가 첫 번째 요인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문자를 보내던 시기입니다. 80바이트 안에서 50자 내외에 대한 문자로 주고받는 또는 그렇게 인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 시대였다면 이 문자가 장문 메시지로 변하게 됩니다. MMS라고 하죠. 하지만 이 장문 메시지가 이제 그림으로 바뀌게 되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대부분 다 동영상 시대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짤방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런 동영상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억을 해내야 되는 이런 서버에 대한 저장 장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낸드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가 활용이 될 수 있는 활용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이 자동차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동차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SD 카드, 그리고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카드, 이미 우리가 대충 생각하더라도 2개가 잡힙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에도 2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D램 가격이 꾸준하게 인상을 하는 모습도 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부분 2016년도부터 폭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인 변화와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을 하고 선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차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테슬라라는 주가에 대한 추이입니다. 자, 2017년도 3월 달에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여기 2017년도 3월 달이고요. 2017년도 3월 달에 테슬라가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바로 글로벌에 대한 진출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2월 달, 12월 달부터 유럽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고 주가는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2017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까를 안다면 우리가 또 메가 트렌드를 또 선점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그 시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주가 추입니다. 2017년도 여기 5월 달에 박스권 상단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 시기에 2017년도 3월 15일 테슬라 1호점이 스타필드 하남에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 3월 17일 이틀이 지난 테슬라 2호점이 바로 청담스토어, 청담동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두 달이 지난 5월 달에 여기서부터 박스권 돌파하면서 시세를 현재까지 강하게 이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시기에 2017년도 7월 달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이런 박스권 상단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테슬라가 불었던 나비 효과가 결국 국내 시장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함께 고가 권역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동시간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2017년도로 돌아간다면 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박스권 상단이 나타났을 때 과연 내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변화를 미리 캐치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이 바로 메가 트렌드라는 거거든요. 자, 이 포스코 케미칼이 돌파라는 것이 2017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동종업종이었던 일진머티리얼즈가 5월 달에 주가가 돌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진머티리얼즈를 보더라도 동종업종 안에서 이 종목이 이미 박스권 돌파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후발주자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코스모화학이라는 기업도 2017년도 6월 달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변화가 이루어졌듯이 이 코스모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또는 LG화학 그리고 지금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모두 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똑같은 시기에 한두 달 차이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현재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선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2차전지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른 여타의 우리 국내에 대한 2차전지 관련주들도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 SDI 보십시오. 삼성 SDI가 언제입니까? 바로 2017년도 4월 달에 주가가 박스권을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여전히 상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가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진머티리얼즈도 돌파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포스코케미칼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다른 여타의 중소형주들도 어차피 삼성 SDI와 LG화학이 박스권 돌파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협력업체 밴드, 협력 밴드들도 2차전지 시장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라는 기업인데요. 이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이제 분할 상장이 되는 기업인데 마찬가지 2017년도 5월 달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세를 크게
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2017년도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시세가 폭발적으로 500% 내지 800%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계로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메가 트렌드를 알 수 있을까? 자, 당연히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통찰력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런 시장이 현재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견인이 됐는데 그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길래 2차전지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은 테슬라라는 업체가 국내에 입점을 하던 시기가 바로 2017년 3월 15일과 3월 17일입니다.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자체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우리가 다양한 충전 인프라가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이런 메가 트렌드를 이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예전에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가 다니는 것을 보고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반면에 우리가 시대를 못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일종의 유행일 뿐이야. 또는 내연기관, 휘발유 경유차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는 이런 테슬라가 국내에 입점되는 것을 보고 허투루 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처럼 똑똑한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국내에 상당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개인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 집 아파트 밑에도 이런 충전소가 생기고 또는 우리가 흔히 가는 마트 안에도 충전소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공원에도 이런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까? 아니면 작아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없었다면 최근엔 이 테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기로 운영되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차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2차전지 시장 자체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경우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인 성장 궤도 자체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겠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면 10대 중에 2대, 3대의 권역으로 통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기차 시장이 연이은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 궤도도 상당 부분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전기차가 물론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뿐만이 아니라 그 전 시대 우리가 2017년도로 들어간다면 그때도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메가 트렌드들이 기업의 개별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NC소프트라는 기업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최근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2017년도 6월 21일 날 큰 변화가 한번 생기게 됩니다. 그 변화는 뭐냐 하면 바로 NC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 리니지 M이라는 우리가 이런 NC소프트가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운영을 하면서 돈을 운영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모바일 버전이 출시를 했던 것이 언제냐면 2017년도 6월 21일입니다. 자, 주가는 6월 21일 날 어떻게 바뀌냐면
자, 6월 21일 날 여기에서 돌파가 크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보이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에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지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 전 시대는 뭡니까? 리니지 PC용 시대고요. 자, 이 이후 시대는 뭡니까? 리니지 PC와 더하기 모바일이 합성된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하락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PC용 시대로는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췄기 때문에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지언정 하락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고 강한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런 부분 자체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을 해서 이런 흔들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주식을 버티고 또는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내가 이 기업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런 모멘텀을 모른다면 여기에서 오히려 손절해버리고 내가 팔면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을 또 푸념 아닌 푸념을 또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이런 변화가 혁신적인 변화라는 것을 미리 통찰력 있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종목군에도 나타나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개별주 안에서도 지금도 꾸준하게 메가 트렌드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그러면 지금 앞서서 봤던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시대가 바뀌었고 또는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가가 바뀌었는 것을 보셨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따라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모습을 확인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런 주도주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주도주가 어떤 필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일단은 기술적인 혁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이 이것이 기술적 혁신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활의 체감을 느낄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좀 더 편의적으로 편의성이 증대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이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자, 사실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 자체에서 가장 늦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소비자가 많이 쓰면 많이 활용이 되면 많이 활용이 될수록 실적은 당연지사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적은 분기 실적이라는 것은 7월달, 8월달, 9월달 실적은 11월달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7월달, 8월달, 9월달에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11월달에 실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앞에서 먼저 우리가 기술적인 혁신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내야 되고 마찬가지로 내 생활의 체감이 바뀌는지를 구분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현재에도 스마트폰에도 메모리 반도체, 내비게이션에도 메모리 반도체, 블랙박스에도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활용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껴야지만 우리가 먼저 주도주에 대한 부분 자체, 내 생활에 대한 체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술 자체가 들어오면서 어떤 혁신적인 부분이 발생했느냐. 자동차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부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리니지라는 게임을 했던 분들은 예전에는 꼭 PC를 켜서 접속을 하던 것이 모바일로 접속해서도 리니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세 번째 후행적으로 실적에 대한 급경 개선도 당연지사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도주를 보셨는데 이런 주도주가 테마주와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랩이라는 주가 추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찔한 기업인데요.
자, 앞서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에 대한 대선 지지율이 1위가 역전됐다는 소식이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나왔는데 그러면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7만 원 권역에서 14만 원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더블 스코어 이상까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TV 토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14만 원 9천 원짜리가 5만 원대까지 우리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냐는 거죠. 반등 자체가 아직도 이 14만 9천 원까지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테마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과연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라는 것을 할 때 그 인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누가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누가 인기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거품에 대한 부분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중한 돈을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뭔가에 대한 혁신이 예상돼줘야 되고 내 생활에 뭔가에 대한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기업을 선점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변화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주가 자체가 한번 크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져버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과연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느냐?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 때는 반드시 언제 팔지를 생각을 하면서 사야 되거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문전자라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가가 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000원대까지 약 500%가 단기간에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대선 행보를 보이며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것이 빠지는 것도 급격하게 빠지는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물론 사면 좋겠지만 테마주라도 우리가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 뒤에 조정파동이나 하락파동에 접근하게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투입이 됐을 때 12,000원에 이게 3,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아찔하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인기라는 모멘텀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문 관련해서 서울대 동문 관련한 기업이다. 그거 말고 새로운 또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혁신이라는 것을 과연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없거든요. 그러면 주가 자체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성문전자 기업도 이 15,000원짜리는 역사적인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거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 이지라는 기업인데요. 이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테마주로 유명했던 기업인데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87,900원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집니다. 오히려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다고 시장은 판단하거든요.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바닥권역을 다지고 여기에서 지금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과연 다시 한 번 더 87,9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서 봤던 기업들은 주도주라고 얘기하고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테마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테마주와 주도주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테마주라는 것은 이슈를 끌 수 있는 재료만 있다는 거죠. 혁신도 없고 내 생활에 체감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대선 토론회에 나와서 말을 잘했어요. 내 생활에 과연 뭐가 달라지냐? 또는 뭔가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봤던 것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주도주라는 것이 바뀌어 나갈 때 우리는 전기차를 직접적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밑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테마주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하더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또는 누군가가 인기가 많다더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재료를 삼아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테마주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하락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 보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종목을 고를 때 주도주 섹터군 안에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항상 우리가 처음에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버텀업 방식,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먼저 보고 이 차트가 좋은 것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업황을 보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차트로는 테마주와 주도주를 구분할 수 없어요. 왜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업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메가트렌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차트라는 것은 똑같은 패턴이 하루에도 수백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종목 검색기 하루를 돌리면 거기에 종목이 수십 개가 나와요. 과연 그 종목군들이 다 오를까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업황 자체가 좋다, 어떤 업종이 좋다라는 걸 먼저 알고 종목을 봤을 때 그 종목은 훨씬 더 부각돼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확률이 높을 것인가? 결국에는 먼저 업황을 아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지수가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이미 주도주에 대한 조건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대에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섹터군에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2018년도 12월 달에 제가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가장 처음으로 유튜브에 소개를 해드렸던 전문가입니다. 직접 지금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소차라는 키워드로 가장 오래된 키워드가 바로 접니다. 제가 이때는 여기 이 한국경제TV 와원에서 오기 전인데요. 2018년도 12월 19일 날 이 수소차 섹터군이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소차에 대한 부분 해법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따른 관련주를 함께 분석을 했던 영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2018년도 12월 달 이후에 미코라는 기업 급등을 현재까지도 수소차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JNK 히터, 바로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도 크게 상승을 하며 주가를 올리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EM코리아라는 기업도 크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수소차가 메가 트렌드일까 아니면 테마일까? 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요. 과연 수소차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수소차가 현재 내 눈에는 많이 띄지 않지만
저는 제2의 전기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또는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과 그리고 체감이라는 거죠. 자, 혁신, 어떤 혁신이 있느냐는 거죠. 수소 경제라는 혁신적인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수소차를 타면 녹색 성장이 될 수 있고 좀 더 에너지 차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소 경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혁신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바로 내 생활의 체감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수소차가 직접적으로 다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상암동에 수소차 스테이션이 있고 여의도에도 수소차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충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의 넥소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죠. 그런 내 생활의 체감이 되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100만 대 중에 한 대꼴로 있겠지만 시대가 점점점 변하면서 이 시장도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충전소가 전 우리나라에 12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정체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수소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까? 저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과연 이 시장이 작아질 것인가? 아닙니다. 반드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장 처음 이 메가 트렌드가 형성됐던 것은 바로 2018년도 12월 달이었다는 거죠. 이 메가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 번만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2018년, 19년, 20년 지났습니다. 2021, 2022년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테마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2019년도 1월 달에 제가 5G에 대한 업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메가 트렌드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한때 5G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별명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분들이 지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5G 종목을 검색을 하면 제가 연관 검색어로 잡힐 정도로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들 저를 통해서 매매를 해보셨는데요. 자, KMW라는 기업이 2019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700%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시기에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약 600%가 상승합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도 1월 달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우리 에이스테크라는 기업도 2019년도 1월 달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런 섹터군도 마찬가지로 5G라는 것이 과연 업황이 꺾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가입자 수가 앞으로 가입자 수는 더 늘 수 있을까? 아니면 줄어들까? 저는 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G가 잘 터지나 안 터지냐? 잘 안 터집니다. 그럼 앞으로는 잘 터질 것이냐? 잘 터지게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안테나나 중계기나 기지국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과연 성장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5G가 없으면 이게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도 할 수 없고 AI도 할 수 없고 우리 사물 인터넷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5G가 돼줘야지만 4차 산업혁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인 변화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이 5G가 돼줘야지만이에요. 5G가 돼줘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어줘야지만 우리가 사고에 대한 사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변화 자체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업황 자체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현재 5G 휴대폰을 쓰는데요.
그만큼 가입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한 거예요. 대신에 큰 연속적인 상승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9년도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폴더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힌지를 별표를 쳐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힌지 관련 그리고 이런 폴더블도 저는 혁신이라고 봤습니다. 뭔가에 대한 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메가 트렌드가 형성됐다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른 종목이 바로 KH바텍이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이 KH바텍이 힌지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크게 되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왔고 우리가 캠트로닉스라는 기업도 현재까지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무선 충전과 그리고 이런 폴더블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폴더블에 들어가 있는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 현재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폴더블이 처음 나왔을 때 이 폴더블에 대한 우리가 슬로건이 뭐냐면 미래를 여는 혁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 시대는 점점 변하면서 휴대폰의 크기는 커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에 대한 사이즈가 얼마였냐? 3.7인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점점 바이형 휴대폰이 커지면서 대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현재는 접히는 부분 두 개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태블릿 시장 자체를 현재는 잡아먹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한 개 더 붙인다면 자,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이거는 노트북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롤러블이냐 폴더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점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노트북 시장까지도 점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한 번 접으면 그것은 지금 태블릿 크기지만 두 번 접게 되면 노트북 크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 수준으로 스마트폰은 개량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폴더블이라든지 또는 롤러블이 우리가 단순적인 테마로 볼 게 아니고 앞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펴서 노트북 크기를 만들든지 접어서 노트북 크기를 만들든지 결국 시장은 이런 노트북 크기에 대한 시장까지도 이 스마트폰이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나와 있던 기업은 힌지라든지 또는 무선 충전 관련주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런 종목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고 손도를 하셔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고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2021년도 메가 트렌드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19년도에 대한 큰 변화를 제가 미리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서 작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2021년입니다. 2021년도에도 시장은 크게 변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에 대한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군들 또는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메가트렌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궁금한 메가트렌드를 이번 2021년 투자 트렌드를 통해서 한국경제TV 와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이 메가트렌드를 읽어서 미리 선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트렌드를 아셔야지만 주식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샵 8181로 문자를 보내시면요. 제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추가적인 메가트렌드의 내기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샵 8181로 연락을 주시면 제 공개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함께 공개방송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